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원대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른바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금 이 시간 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2차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죠. 이와 관련해서 군, 저지하는 쪽에 뭔가 병력 동원 안 됩니다. 경찰 역시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경호처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공경경 만났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 3자 회동을 오늘 오전에 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자, 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이렇게 있죠. 로고들이요. 오늘 오전에 3자 회동 만났습니다. 뭔가를 논의했는데 그 논의 내용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협의를 한 거죠. 그러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한 뒤에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 쪽에서는요, 공수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 출입은 책임자 사전 승인 필요. 이건 기존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이거 승인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다.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다. 경호처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죠. 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오늘 공경경 3자 회동은 경찰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제 정도의 공문을 보내서 만나자. 그리고 오늘 이른 오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왜 3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다들 우려하는 게 바로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경찰 측의 임무와 예. 또 이 영장이 위법한 만큼 자신의 경호 대상인 대통령을 경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호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집행과 경호가 같이 부딪힌다면 사실 경제 10위 대한민국이 사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것도 명구스러운 상황인데 예. 충돌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이 다쳐서 안 되고 기관과 기관이 부딪혀서 물리적 충돌로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예. 우선 경찰 측에서는 공수처와 함께 이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타진해 보려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경호처에서도 자기 입장을 밝힐 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응했던 것 같고 그러나 결론은 그게 평화로운 해결책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빈손, 뭐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합의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겠다. 경찰은 저지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내일 이른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주 짙게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3차 작전회의를 개최했답니다. 3차예요. 지난주에 먼저 1차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또 한 겁니다. 그렇다면 3번에 걸쳐서 이른바 작전회의를 개최했는데 지금 경찰청들이 쭉 나오죠. 아마 내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은 동원이 될 경찰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경찰청까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향후에 24시간 내 이 24시간 기준은요. 아까 낮부터 시작됐어요. 이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일 오전 5시가 유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표현이 오전이잖아요. 새벽입니다. 새벽 5시에 집행 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 5시가 유력설이에요, 지금요. 내일 새벽 5시. 근데 앞서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이었는데 그때는 6시 15분 정도에 공수처 출발하는 시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보다 1시간 이상 지금 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지금 개시한다고 나온 걸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6시 15분경에 이제 공수처에서 차량이 이동한다는 것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관저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전 8시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그렇다 대충 보니까 저 준비가 돼서 이제 진정한 개시, 이제 뭔가 움직임이 들어가는 게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차가 막히는 시간이었기도 하고 오.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호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차가 막히는 시간도 피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출근 현재 시간대를 좀 피해보자 이런 의도가 예, 있다고 그런 부분도 보이십니까? 있고 또 이제 1,000명 정도의 경찰 병력이 이제 동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남부나 북부 이런 곳에서도 그러면 병력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동을 하는데 차가 막힌다고 해서 만약에라도 일부 병력이 도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이제 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 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1,000명이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조를 나눠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그렇겠죠. 정할 거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그 개시하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5시가 개시 시간이라고 일단 알려지는데 그럼 5시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6시 15분에 공수처를 출발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8시 조금 넘어서 관저에 모두 집결이 된 게 나왔거든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5시에 출발하게 된다면 관저 앞 집결은 몇 시쯤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한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기도 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예. 사실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막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차량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병력들이 다 내리고 병력들이 이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지 예. 조를 나누는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출근 시간과 겹치게 되면 결국 도로에도 어느 정도의 병력들이 좀 나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장소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시면서 병력이라 그러는데 그걸 경력으로 네, 경력입니다. 경력입니다. 경찰 인력이니까 경력으로 하겠습니다. 경력. 병력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경력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지난주, 정확하게는 지난주 7일이죠. 화요일 정도였습니다. 그럼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지금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예. 일주일 넘게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는 공수처와 경찰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우선은 뭐 조금 이제 그 체포영장 기간을 예. 넉넉하게 잡았거든요. 예. 지난번보다는 2배 이상에서 설 전까지 거의 뭐 잡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자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처음에 어떤 경력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좀 그 여론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대테러 관련된 부대를 넣자 말자 해서 마약 수사대를 넣자 말자 이런 부분을 해서 한 번은 조금 그게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론에 한번 떠보는 그런 기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론의 반응을 네, 좀 반응을 볼 좀 필요가 있다. 보고서 실제로 뭐 마약 부분도 그럼 대통령이 뭐 마약 환장가 대테러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가장 대중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정도의 경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엄밀하게 살펴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한 주 동안은 사실 공수처가 적절한가 아닌가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사와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어쨌든 뭐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수처에다가 말하자면 변호 인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도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정당성의 문제가 말하자면 일주일 정도 가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경호처장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실제로 바로 체포를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국수본에 말하자면 조사를 함으로써 일정하게 경호처와의 어떤 심리적인 싸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소위 경호처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카의 예. 어떤 자충수,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분란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밖에 진영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그 탄핵 지지자와 탄핵 반대자들이 사실은 기가 다 빠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추위 속에 추위 굉장히 속에서 힘든 처음에는 일이에요. 굉장히 긴장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언제 잡아가나 심리가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일이 벌어지나 누가 오는 거 아니다. 이게 시간이 넘으니까 지칠 수밖에 예, 없죠. 그 어느 정도 지친 상태에서 예. 대대적인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에 5시간 좀 넘게 하다 돌아갔습니다만은 예. 3,000명의 병력을 1,000명의 3개월 조 정도로 살라미 전술, 인해 전술로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찰력이 한 1,000명. 그리고 외곽에서 질서 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리하는 뭐 기동대라고 할까요? 그런 경찰 인력은 2,000명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다 예고가 됐어요. 그 숫자는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경해요. 현장에서 만약에 무슨 방해되는 거 이런 거 즉각적으로 조치 취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뒷부분에 있던 영상이 어제 모습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충돌에 대한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거 불상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 저항을 걱정해서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좀 그러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약간 반박한 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경찰 쪽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라도 만약에 저지한다면 이건 현행범 가능하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경찰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거죠. 경호처 역시 강경합니다. 물론 내분이 있다는 얘기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모습을 강경한 입장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요. 소환이 있었는데 불응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가족부장이라는 이 직함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최근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최근접 경호를 한다는 그 담당 책임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경찰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불출석, 불응을 한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었는데. 역시 경호처 지도부 차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 그럼 강대강상인 겁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경호처 입장도 그대로고 경찰 입장도 굉장히 강하고 내일 지금 뭐 새벽 이른 시간에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 쪽 얘기 중에 나오는 게
내일 이제 투입될 경찰들한테 뭐 휴대폰 배터리 넉넉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뭐 기저귀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어디 화장실이 여의치 않으니까 만반의 준비라는 뜻이겠죠. 자칫 이거요. 내일 만약에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들어가지만 이게 뭐 빠른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박 2일, 뭐 한가해서 뭐 2박 3일까지 나오는데 이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찰도 1차 때는 공수처 중심으로 공수처 부장검사가 앞장을 서고 예. 일단 경찰 그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이제 특수단 수사관들 몇 분을 데리고 간 건데 저는 이번 2차 집행은 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면밀히 하는 것 같아요. 1차 때와는 달리. 아까 보니까 회의를 뭐 3번, 네. 오늘까지 3차 회의까지 했다는 그리고 또 이제 거니까요. 국수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력도 늘리고 매뉴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집행은 어찌됐든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와 달리 2차 때 내일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별 탈 없이 불상사 없이 잘 어찌됐든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저항과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 같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가 오래되다 보면 예. 사실은 대치 상황에서 욱하는 과정과 이게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버티는 과정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회 토픽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다 또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외신에서 뭐 관심 가지고 다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할 텐데 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경찰 1000명이 가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장기 농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국격이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해외 토픽감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자회동을 했으면 저는 경호처가 입장을 굽히든 아니면 공수처와 국수본 입장을 좀 굽히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게 저는 기대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만약 내일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야 뭐 끝을 보겠다고 합니다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제가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충돌만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길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충돌보다는 낫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돌 없이 한쪽이 결국은 지쳐서 돌아가든 아니면 한쪽이 지쳐서 문을 열어주든 예. 결론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불상사 물리적인 충돌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지금 최근에 이 경호처 뭐 관저와 관련돼서 이제 이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몇 장이 있어요. 소총으로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도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소총의 뭐 기종까지 막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 소총입니다. 소총. 이거는 진짜 전쟁 때 쓸 수 있는 총 무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집행 때 대치 국면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거 우리가 걱정을 하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 불상사 가능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승훈 차장을 먼저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조가 있고 장애물 해소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계조로 할 텐데 아무래도 공수처장은 일단 스스로가 옷을 벗은 상태고 예. 차장을 먼저 어떤 단시간 내에 공수처장이 아니라 경호처장. 경호처장 예. 죄송합니다. 스스로 사퇴했죠. 예,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강경하다고 하는 차장을 어떤 형태로도 인신을 확보하게 되면 예. 상당히 기강이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그들 가족들이나 전체적인 국면 자체가 버티는 거는 버티는 거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잉해서 이렇게 버팀으로 인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불명예 제대를 한다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뭐 그걸 갖다가 뭐 석동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어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동그라미에 나오는 인물이 김성훈 차장이라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동그라미 속에 인물이.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뭐 윤 대통령도 그 안에 있니 없니 하고 뭐 예. 경호 가방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경호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예상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1차, 2차, 3차 블록을 깨는 것보다는 관제 안에 들어가는 데 대한 저항이 쉬울 것인가. 결국 국민들 앞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줘야 되느냐가 가장 그 고민이 될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